네. 자, 다음 주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빅픽처 이분과 함께 그려보시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이제 벚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내일 비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시장도 뭐 예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벚꽃은 저희 계정에 남겨야죠. 그쵸. 네, 그 화산 365일. 예,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길 기대하면서 주말 사이에 미국아 좀 도와줘. 트럼프 선생님 좀 살살 Please. 갑시다. 이런 네.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오늘 핫한 쪽이 다음 주에도 핫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정책이 묻었습니다. K컬처 육성 얘기 나오고요. 세제 지원 얘기 나오니까 안 그래도 내려있는 주가는 가볍게 오르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영상 콘텐츠 웹툰인데 대표님. 네. 정책이 묻으면 잘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순환이 계속 돌 거니까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더할 수 있을 법한 뭐 한알령이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좀 껴서 봐도 괜찮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수기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성수기. 네. 테마주의 성수기, 정책주의 성수기. 아마 대선이 이제 빠르면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상황들 쪽에서 거기서 이제 대선 유력 주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팍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강한 건 맞겠죠.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섹터가 시작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또 분위기. 다음 주 가서 또 어떤 구체적인데 이번에도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정책 관련 테마 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입하겠다. 근데 물론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원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거죠. 이런 쪽에서 나오는 관점 쪽에서 숫자가 얼마큼 반영되면서 나오느냐 이런 섹터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국가 전략 산업 지정을 하고 게다가 또 감세 혜택을 본다. 지금까지 뭐 세액 공제가 나왔었는데 그 비율을 30%대까지 뭐 확 늘린다. 이런 쪽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또 좀 길게 만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영화 웹툰 관련된 쪽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쪽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또 하나 한알령 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네. 그것까지도 혹시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주변국한테 좀 소비를 내밀 것이다. 그런 쪽에 한 축이 한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랑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강한 종목들 뭐 상한가 들어간 건 당연히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쪽은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새로운 거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찾아보는 게 다음 주도 숙제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무더기로 상한가 자리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요.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자, 추가 시세가 기대되는 후보군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나와 있고요. 펜엔터와 스튜디오 드래곤이네요. 네, 일단 지금 시세가 뭐 상한가 간 거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좀 덜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게 되면 펜엔터죠. 이쪽은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이코님도? 아니요, 너무 울까봐요. 아이고, 그러면 모르겠네 이거. 그건 압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예? 그 머리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오시면서 일단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뭐 많이 좀 감동을 그죠? 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이 늘어난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OTT에 이만큼 그 정도로 팔렸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더 늘어난다기보다 우리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프리미엄급에 대한 자존감이 좀 확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기대작에 대한 경쟁 어떤 기대감도 나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텐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슈 나오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되돌리는 과정들 보게 되면 아직 조금 더 룸이 남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 영원한 또 예능 드라마 제작의 강자 이런 쪽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하게 되면 바로 기존에 갖고 있던 IP 구작 IP가 한 200개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시장에서 풀리게 되면 실적으로 잡히는 가장 먼저 볼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중요한 지지권 지지하고 좀 턴한다라고 관점 쪽에서 관심을 갖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이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후속 좀 무겁던 종목들까지 강하게 들어가는 과정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있어서는 아마 관심 종목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질문 드릴게요. 금요일이기도 한데 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일단 당일 청산을 해야 하는 건가?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포트 그대로 밀고 가련다라고 해도 괜찮은지요? 밀어버린다고요? 계속 예. 끌고 깜짝이야. 간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긴장 많이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 약하게 시작했다. 근데 외국인들 뭐 매도 강도가 예전만큼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또 연기금이 좀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낙폭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조목 장세가 나옵니다. 약간 이게 좀 확산되는 모습이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센 종목, 강한 종목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들어오는 쪽들 매매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붙어보는 정도. 그리고 길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쪽엔. 또 주말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금도 확보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전략. 근데 어차피 물린 건 물린 거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낙폭 커진다 그러면은 다시 보강할 준비를 하시되 지금은 그런 쪽에서 시장을 좀 이용하는 전략 쪽에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거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시호가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요. 양대 시장은 혼조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죠. 오늘 시총 상단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여기에 펩트론의 질주까지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0.32% 하락권이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증시는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는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혼조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상당히 만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2%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됐는데요. 마감 현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 2,430선 위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힘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급적으로는 다만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규모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거래소에서 6천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1,3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개인들도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43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넘게 사들인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머니맵에 대체적인 종목들이 빨간불을 가득 켰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오늘 우리 반도체나 그리고 관세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오늘 그 부분이 여실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1.3% 정도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였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은 하지 못한 채로 IT2톡 끝이 났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연 매출에 대한 자신감 2조 원 규모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4%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HPSP나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 어제 강했었는데 어제 급등세를 많이 되돌리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4% 넘게 내렸고요. SK이노베이션도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LNF는 2% 정도 올라갔고요. 엔캠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의약품 관련주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제한다라는 부분에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4월 암학회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즈랩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좋은 시세를 냈었는데요. 체크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 가까이 올라갔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기기 쪽, 보톡스 이런 쪽에
수출과 관련해서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젤이나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의료 AI 쪽도 강했는데요. 론이 또 좋은 시세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금 상호 관세는 90일 정도 유예가 됐지만 품목별 관세 이슈가 여전히 작용하면서 철강이나 자동차주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완성차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가 줄하향되고 있는 만큼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조선주는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5% 넘게 올라갔고요. 한화 오션 같은 종목도 6%대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앞서 콘텐츠 관련주들 이야기를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콘텐츠, 영상 이런 쪽들도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여전히 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빨간불 가득 켜면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연합과 관련된 소식 나오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7%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오늘 방산주 대표적인 종목들도 좋은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가량 내려가면서 55,000원 선은 그래도 지지가 되면서 마감됐고 오늘은 상단에 보시면 앞서 얘기드렸던 조선 관련주가 많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특히 HJ중공업은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철광, 강관 업체들은 오늘 살짝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도 여전히 이름 울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한화그룹주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올라와 있고요. 조선주들도 확인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도 이름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여전히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펩트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2%대 강세, ABL 바이오 그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1%가량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미선물 눈치도 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장소에 보였던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코스닥은 특히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펩트론 1등 공신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조선, 방산, 의료, AI, 웹툰 등등등 여기 미용기기까지 더하면요. 오늘 거의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네. 종목군으로 본다면 꽤 볼만한 게 많은 장이네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또 궁금해지죠. 뭘 봐야 할까인데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내일장 공략 섹터 챙겨와 주셨고요. 바로 있네요. 미용기기. 날이 좋아졌죠, 대표님? 네, 날도 좋아졌고 금요일이니까 좀 살려는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미용기기 쪽을 왜 지금 보냐면은 예. 은근하게 물론 뭐 강한 종목들도 강하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파마 리서치 저희 경쟁 회사입니다. 레몬 리서치 경쟁 파마 리서치. 예, 네. 예. 이 회사가 신고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용기기 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일단 관세 관련된 쪽만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비중들이 다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수출 다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제품 경쟁력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대체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모습들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이건 수출이고 내수가 좀 커질 모습들입니다. 내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셔서 네. 카드를 쓰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부 미용에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 네, 특히 요즘 부산에는 의료관광 특구를 지적을 해서 거기에 한 1분기 동안에 카드 사용액 보니까 100몇십 %가 증가했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다 부산에서 오이소 한 다음에 거기서 네. 피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내수 쪽도 보강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다. 이런 쪽에서 계속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대표님 일단 네? 부산 분은 아니신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롯데 팬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미용기기주 뭐 파마리서치 신고가 가고 오늘 뭐 다른 종목들 흐름 다 나왔어요. 동방 메디컬까지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그럼 탑픽을 뭘로 꼽아와 주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미용기기 섹터 내의 종목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생소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생소하시겠죠? 네, 이 회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쟁력이 좀 있는 회사 같은데 시장에서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움직이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리프테라라고 하는 하이프 장비 이쪽이 매출이 가장 많고요. 쿨페이지라고 하는 RF 장비 이쪽이 한 20%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3월 달에는 네이버 검색량이 원택의 올리지오 아시죠? 네. 유명한 쪽들 이거보다 검색량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수출도 거의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은 비중이 한 70%가 넘는 모습들인데 브라질 중심으로 갔던 게 FDA 승인이 하반기에 받기 시작하게 되면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을 한 500억대 가까이로 전망을 하네요. 그래서 한 작년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주가다라고 봤을 때 임용기기 쪽에서는 조금 특이하지만 그래도 또 생소하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물론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현재 구간 자리에서 진입된다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약간 좀 쌍고가 비슷하게 만들었던 가격이 11,000원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를 두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7,700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잡고 바라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네요. 2주 전에 언급 주셨던 태광입니다. 나이스 타이밍처럼 보여지는데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시겠죠? 네, 이쪽은 시장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대안 섹터다 보니까 이런 쪽은 여전히 진행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리면 계속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아직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쭉 볼 수 있도록 태광도 정말 안정적일 때 언급을 주셨네요.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공략 섹터 그리고 추가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주말은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동은 용인을 해야죠. 어떻게 세팅값을 갖고 가느냐 일단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장을 즐겁게 바라보자로 마음 정하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